자, 일단 대주전자재료 오늘 네.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이유 한번 먼저 따져보죠. 예.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한 3주 전에 제가 이 공약주를 말씀 못 드려갔던 종목이 하필이면 또 대주전자재료라서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는 많이 좀 언급을 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선 좀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믿어요. 예, 너무 그런가? 아니, 참 이 대주전자 재료와 관련해서 그 다들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될 네네. 거야라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또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오늘 주가를 보면 좀 상한가 터치를 하고 52주 신고가였던 16만 원을 터치하고 소폭 하위 한 26.5%에 좀 마감을 했는데 우선 최근에 2차전지 흐름들을 좀 봤을 땐 지난주에 이 유럽의 이 관세 부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고 네. 다음 달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뭐 배터리라든가 소재에도 이 고유로 관세를 좀 부과할 수 있다는 이슈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어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2차전지 섹터가 사실 5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보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가 52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2분기 실적, 뭐 3분기 실적 관련된 우려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디만큼 더 빠질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지난주를 좀 기점으로 보면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완화되면서 반등을 했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최근 한 2주간의 거래 동향들이 굉장히 이 과열된 수급에서 오히려 좀 수급폭들이 좀 더 확대되는 흐름들 좀 보여줬습니다. 우선 좀 두 번째 요인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이슈가 오늘 현대차가 EV3 모델, 그러니까 기아차죠. 기아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EV3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겠다. 이게 좀 밝혀졌는데 아직 전체적인 양산 캐파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도라든가 여기에 관련되는 뭐 어떤 양산될 수 있는 어떤 캐파는 현재는 좀 미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지금 미비한 그 수량도 역시나 이 고부가 차량이 좀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포르쉐의 타이칸이라든가 아우디의 이트론 차량이 좀 탑재가 됐었는데 지금 EV3라는 것은 그나마 좀 더 대중화된 자동차죠.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적용이 확대되고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수반하지 않았나를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6월 19일 인터배터리 2024 유럽 행사 일정의 모멘텀들을 좀 보고 있는데 지난번 수급들을 좀 보면 인터배터리 2024 한국 행사에서 보면 역시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좀 공개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던 이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 좀 보면 최근의 상승세들이 우리가 좀 오버랩 된다면은 저는 엔캠과 좀 유사한 패턴으로 좀 오버랩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참 사실 업황과는 좀 반대의 어떤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견고하게 나왔고 이익 부분은 28배가 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볼 때 음극재 부분의 매출이 크게 좀 증가했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지만 전자재료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수익성 향상을 좀 시켰다는 부분이고 전체 매출 포지션의 19.8%밖에 아직은 음극재 매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극재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매출 비중은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와는 다르게 그 해당 품목의 현재 그 매출 추이가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러나 기대감.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래나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 한국 시장은 이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단타장. 자,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크게 가질 수 있는 현재까지의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직 보편화된 상용화는 이룰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와 좀 비슷한 양상이 달라져 보고 있는데 굉장히 생산 원가가 많이 소요가 되고 공정에서에 대한 수율 안정화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양의 음극재를 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대주전자재료가 지난해 한 4차례에 걸쳐서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금 실리콘 전용
실리콘 응급제 전용 공장을 좀 현재 짓고 있고 일부 증설 투자 효과들을 좀 감안해 보면 2021년도에 200톤 캐파가 네. 작년 기준에서 한 연간 2,500톤 캐파, 올해 4분기에는 약 6,000톤에서 7,000톤 캐파가 좀 되는 것이고요. 한 3년 안에 25,000톤에서 3만 톤 캐파가 되는 거고 2030년도까지 8만 톤 캐파를 좀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2035년도 연간 캐파가 한 28만 톤, 글로벌 캐파가 한 28만 톤이라고 보면 여기서 8만 톤의 공급량이라는 건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들이 좀 부각됐다라고 좀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포르쉐라든가 아우디에 공급되고 있는 뭐 이트론 차량에 뭐 공급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삼성 SDI처럼 지금 1분기에 관련된 실적 훼손이 컸던 배터리 셀 3사의 실적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나마 삼성 SDI가 실적 선방을 했던 요인들이 유로평, P5 그리고 P6 프리미엄 배터리에 관련된 탑재량들이 좀 더 증가됐다는 부분이죠. 이게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그 기조가 좀 이어졌는데 대주전자 제로의 경우에는 아직 많이 만들지 못하지만 소량이나마 고부가 차량에 좀 공급을 하고 있던 이슈. 이 부분이 올해 증설 투자 효과가 하반기부터 이 캐파량들이 좀 더 증가가 된다면 한국 그리고 유럽에만 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뭐 2종에 공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 9종의 차종에 납품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산업 파이는 전자 재료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면 응급제 캐파가 한 35% 정도 증가될 수 있고 한 2025년도 캐파 정도 보면 한 40%까지 좀 육박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점진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전문 회사로 좀 탈바꿈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말씀하신 대로 실제 현재 매출은 요 작고 네. 그 다음에 기대감은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급한 그런 정도의 캐파인데 그렇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엔캠과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네네. 엔캠은 너무 정말 급등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과열 수급 양상이라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상승률, 뭐 양극 소재 사역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주가에 좀 크게 반영이 됐고 이후에 현재 뭐 강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양상이었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뭐 실리콘 응급제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가에 대한 반영 요소가 좀 큰가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존의 응급제보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죠. 충반전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는 장점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앞으로 현재보다 굉장히 그 주행거리 속도가 좀 늘어나고 오히려 연비의 개선 효과가 좀 더 크고 원가의 어떤 이 투입 요소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어야 자동차 값이 좀 더 좀 싸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그만큼 더 내연차 대비 경쟁력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고 그런 단계까지 만약에 온다면 기존의 이 2차 전지 소재도 계속해서 좀 고도화가 좀 돼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 실리콘 응급제의 경우에는 글로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대주전자 재료가 현재 기술적인 우위다.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지금 중국과 일본의 이제 3국에 대해서도 각각의 좀 캐파들이 좀 남아 있지만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전체 글로벌 시장 장악력들을 보면 저는 한 3위, 한 4위 정도 안에는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2030년도 기점으로 좀 본다면 8만 톤 캐파라면 거의 뭐 글로벌 공급에 한 중국을 좀 제외한다면 한 1위 정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1위요? 그렇죠. 글로벌 1위가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이 가동률이 굉장히 좀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요소들은 향후에 계속해서 뭐 증설 투자 효과들 그리고 여기서 공급되고 있는 부분들 기술에 대한 고도화 뭐 수율의 안정화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좀 시간이 좀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고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역시도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뭐 나왔던 얘기들을 보면 뭐 지금 당장 상용화해서 탑재를 할 수 있는데 이 단가 너무 비싸니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실리콘 응급제 역시도 배터리 셀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중저가 라인업보다는 그 고가의 차량에 좀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수준다.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중저가 라인업에 좀 공급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발표한 게 네. 결국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저가차에 이게 들어간다라는 게 이슈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지금 현대차에 만약에 공급을 한다. 오늘 그게 이제 밝혀졌는데 과연 이제 어떤 모델의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좀 공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물량이 좀 공급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해외 생산 물량에 관련돼서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탑재.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된 전기차라면 같은 EV3 차량이라도 아마 가격대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좀 모델에 관련된 어떤 스펙도 좀 더 다른 양상에서 뭐 사양도 좀 더 좋은 사양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별화가 좀 예상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어떤 가격대에서 적용을 시키면은 사실 그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현대차의 어떤 출시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한해서 대주전자 재료가 다시 한번 좀 수급적인 반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또 좀 우리가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전기차를 사는데 A라는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30분 걸리고요. B라는 전기차 요거를 이제 적용한 거는 5분이면 된다 그러면 이거 사지. 이거 사죠. 사람들이 그렇죠. 뭐 정말 차가 이게 달구지가 아닌 이상 이걸 사겠죠. 그러면 자동차 판매 입장에서도 요걸 장착하는 게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요걸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나오느냐 이게 아직은 스펙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스펙이 나온 다음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때는 아마 주가가 아니 근데 또 그래요. 사실 지금 전고체 관련해서도 그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그 시점 한정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정설이긴 하지만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튀고 네. 또 관련해서 분리막 쪽은 또 빠지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기대감, 팩트보다는 기대감, 그로 인해서 기대감, 생기는 기대감. 이게 인프라가 워낙 안 깔려 있으니까 전기차 쪽은 빠른 충전 이게 답인 것 필수라는 같아요. 생각을 하니까 요쪽으로 이제 이게 미래다 약간 요래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 오늘 이제 대주전자재로만 튄 게 아니라 뭐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뒤이어가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탑픽은 어디입니까? 지금 뭐 가장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도 오늘 전체적인 어떤 수급에서는 뭐 대주전자 재료가 좀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에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나노신소재도 오늘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수급이 좀 더 나노신소재도 오늘 한 20%대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 지금 검색 좀 한번 이게 또 해보면요. 실리콘인가요? 나노신 소재. 오늘 맥신 관련된 소재 때문에 오늘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네, 17%. 오늘 장중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좀 안착을 했었다가 지금 장 이후에는 뭐 종료 구간에서 한 24.5%까지 상승했다가 17.6%에 좀 상승 마감했는데 지금 여기도 소재인데 맥신 소재를 전기차에 좀 적용할 수 있다. 뭐 이건 단순 어떤 테마성 수급이 좀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고 오늘 리튬 관련주에 대한 수급도 좀 주목을 좀 해보면 뭐 볼리비아 광산에 관련된 개발 뭐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됐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2000년 섹터가 추세는 좀 전환을 했는데 전통적인 뭐 양극재 섹터라든가 뭐 배터리셀 수급이 좀 더 완화됐다라기보다는 개별 이슈나 개별 테마에 의해서만 좀 상승했던 어떤 희비가 좀 더 달라지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쯤 관심 가져볼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대주전자 재료도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터배터리 2024 유럽 일정까지에 관된 수급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현재 추격 매수보다는 낙폭 조정이 좀 더 큰 구간에는 우리가 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이고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은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 0.93포인트 하락 마감 좀 했고요. 지난 5월 31일이 18만 1,500원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고 지난 고가가 7월 22일 58만 4천 원. 고점 대비 저점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좀 컸고 여기서는 뭐 1분기에 관련된 실적 우려감들 2분기까지 그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뭐 악재랑 낙재는 사실 뭐 선반영은 뭐 충분히 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지금 13일 기점에서 뭐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있죠. 여기서 관련되는 뭐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스톡옵션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인도량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악재로 좀 더 반영이 되면 단기적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난 고가인 18만 1,500원을 하회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 볼 포인트가 14개월 만에 양극재에 관련된 수출 판가가 좀 회복됐다는 거. 반등을 했다는 게 아직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락했던 양극재 판가가 바닥을 찍고 턴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6월 수출 데이터에서도 양극재 수출 단가가 오히려 좀 더 상승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수익성을
다소 좀 이 회복될 수 있다는 더 시그널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의 추이를 좀 보면 지금 킬로그램당 한 110.9위안까지 좀 올랐던 리튬 가격이 최근에는 한 103위안까지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킬로그램당 100위안을 좀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 기조가 아직 만족스럽거나 리튬 가격이 크게 좀 반등했다라고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지난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왔던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 부분이 환입될 수 있는 요건들. 이 부분이 뭐냐면 영래긴 현상들이 좀 더 완화가 되면 그동안 비싸게 사온 리튬 가격에 대한 평가 손실이 수익성이 훼손되는 어떤 영향들은 좀 더 완화가 된다. 이 부분은 소폭 손실이 완화되든 이익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이런 기점에서 우리가 저가 부분에서에 대한 어떤 접근 매력도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가시화된 일정들은 좀 아니지만 하반기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들이 수립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정들이 좀 더 공개가 되고 명확해진다면 단기적인 수급, 우리가 LNF 사례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된 기대감들을 수반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그동안 2차 전지주 하면 우리가 양극재, 이 소재와 관련해서 양극재를 가장 우선시 쳐줬었죠.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배터리 내에서 차지하는 그 소재라는 어떤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만약에 2차 전지주가 다시 오른다고 하면 예전에 이 테마로는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던데 네네.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6월 19일 날 인터배터리 2024 유럽 일정을 제가 왜 주목하냐라고 좀 말씀드렸던 강조 잡고 드리는 이유가요. 최근에 2차 전지가 바닥을 계속해서 좀 우리가 바닥을 찍고 턴을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가 좀 회복됐다는 어떤 체감을 하기는 어렵죠. 특히나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실적 기조가 2분기까지 영향이 좀 클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했고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도 지금 뭐 대장주격인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 그렇게 크게 좀 수급 유입이 좀 더 되는 모습들을 좀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지난 삼성 SDI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인터배터리 2024에서 468 배터리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 이슈가 좀 부각이 될 텐데 이번에 아마 유럽 행사에서도 삼성 SDI가 가장 큰 부스를 공개를 하고 두 번째 에코프로가 처음으로 해외 이벤트에 좀 참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관련된 향후에 에코프로가 여기 관련된 그룹사 안에서의 밸류체인을 어떻게 좀 더 전략을 좀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건이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반기 그러니까 한 8월부터 사루파이 이제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한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생산 일정들이 좀 더 구체화된 부분들이 근본 인터배터리 2024 유럽에서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유입되는 흐름들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라면 단기적 이벤트 여기서 관련된 기술 성과 그다음 출시 일정 관련된 부분들 또 여기서 더 고도화된 새로운 기술들에 관련된 어떤 시연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일시적인 수급이 확대될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이런 요인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2차 전지 하면은 이거 너무 이 내에서도 여러 그 섹터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파트로 막 나뉘니까 네. 그렇죠. 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면 어디 쪽일까요? 저는 조금 같은 섹터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같은 어떤 파트 안에서에 대한 수급들을 희비가 좀 주가 희비도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 배터리셀 3사로 보면은 저는 삼성 SDI 지금 40만 원 미만에서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오히려 1분기 실적 기조가 그래도 비교적 좀 양호했던 흐름들도 우리가 좀 예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삼성 SDI가 오늘 39만 2,500원의 종가 마감을 좀 했고요. 40만 원 아래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좀 더 장기화가 된다면 저는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분기의 경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IRA 세액 공제를 차감했더니 영업 손실을 전환했고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개선했지만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적자 폭들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됐던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삼성 SDI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상회한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다는 부분, 안정적인 P5, P6 배터리의 출하량들이 2분기까지 그 기조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조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들이 배터리셀 3사 중에서 가장 강하게 좀 수급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양극소재사에서는 좀 에코프로비엠을 단기적으로 좀 봤던 부분은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 에코프로가 이번에 인터배터리 2024 유럽에 참여하는 일정 이벤트도 좀 고려를 했지만,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들, 실적 부분, 특히나 M86이라고 불리우는 단결정 양극재의 경우에는 같은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서 이익 훼손들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빠르게 이익 개선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그 수율이 지금 계속해서 좀 잘 잡히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프리미엄 배터리에 탑재가 된다는 부분을 고려해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도 저는 낙폭이 좀 과대하는 구간은 계속해서 좀 모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실적 관점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단기적 일정 이벤트 내지는 수급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 실리콘 행복제의 경우에는 대주전자의 경우에 낙폭이 좀 큰 구간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는 정부채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요. 네네. 이게 밸류체인 안에서 뭐 전체 매출 포지션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가장 최근에 정기 보고서, 너무 우리가 좀 찾아보는 자료들이 좀 방대하고 너무 뉴스만 보기에는 이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것들 어렵고, 또 리포트 같은 건 좀 잘 안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회사의 최근 공시를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공시가 1분기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의 내용, 매출 현황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근 분기 대비 얼마만큼 증감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극재 판매량들이 늘었구나, 또 뭐 전고체 판매 비중이 늘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 그다음 최근 3년간의 어떤 양극재의 경우에 매출 감소 요인들이 좀 있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실적 훼손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다른 부분 뭐 M86 결정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거기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코멘트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투자에 좀 좋은 지표를 좀 참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구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직 전체적인 어떤 캐파라든가 뭐 합작 공장 설립 이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양극재 이 파이가 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과거의 2차 전지 주도주 내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바뀐 환경 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어떤 그 종목들을 발굴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몫이기는 하겠지만,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그거는 좀 정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싸졌으니까 사야 된다, 막연한 논리라기보다는 같은 부분이라면 지금 현재 주가 조정을 다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다는 전제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빠르게 주가를 좀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례는 저는 반도체 이 산업 주기와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뭐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던 뭐 SK하이닉스도 불과 한 2년 전의 경우까지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좀 많이 남아돌아서 업황에 관련된 부진 이슈들이 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어떤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들을 좀 제한시켰던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사실 뭐 특화된 기술들이 없었어요. AI라는 산업이 좀 개화되면서 이제 HBM으로 SK하이닉스가 좀 주목을 받게 된 것이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아직 시장 선점이 좀 더 빠르지 못하다고 해서 주가가 좀 다소 좀 정체를 받고 있지만, 레거시장 반도체 부분에서는 실적을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여기서 좀 더 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지표를 좀 확인한 것처럼, 지금 2025년도에 합작법인에 대한 가동 부분,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산업은 소재사를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셀 3사의 동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 공장의 가동률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느 공급 라인을 좀 더 확대시킬 것인지. 그래서 좀 우리가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2025년도 상반기에는 가동률이 증가될 수 있다. 2025년도에 뭐 1공장이라든가 합작 2공장에 관련된 가동들이 본격화되면 소재사의 경우는 납품이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동 효과를 보면 배터리셀 3사의 어떤 동향들이라든가 산업 동향을 좀 가장 많이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셀 업체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그 전체적인 시장의 동향은 알 수 있지만 이 주가의 변동성, 퍼포먼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반도체 소부장처럼 그렇죠. 그 소재주나 장비주들을 찾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 흐름은 셀을 통해서 네. 얻어보자. 네, 알겠습니다.